고려시대 왕 다음 가는 직책은 문하시중이라는 자리였는데 이곳의 연봉이 지금으로 치면 무려 2억 7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고려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통치제도라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일을 역할을 나누는 방법이라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고려의 이 통치제도는 어떻게 구분되었을까요? 고려의 통치제도 중 정치제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왕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모든 나랏일을 관리하는 중서문화성이라는 기관을 두었는데 이 기관의 대장이 바로 문하시중이라는 자리였습니다. 중서문화성 말고 상서성이라는 곳도 있었는데 중서문화성에서 결정된 정책을 실행으로 옮기는 곳이 상서성이었습니다. 역시 정책을 실행으로 옮기다 보니 할 일이 많았고 다시 6개의 부서로 나뉘어서 각자 맡은 일을 수행했죠. 그래서 고려의 통치제도를 보면 중서문화성, 상서성 2개의 성과 상서성 아래 6개의 부를 따서 이성육부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런 부서만 있는 건 아니었고 중추원이라고 하여서 군사 기밀이나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기관 또는 어사대와 같이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을 감시하는 기관, 삼사라 하여서 국가 재정이나 회계를 담당하는 기관도 있었죠. 고려의 통치제도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에서 따왔지만 중추원이나 삼사 같은 경우는 송나라의 것을 따오기도 했죠. 하지만 고려만의 기관도 있었는데 도병마사라 하여서 국방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식목도감이라 하여서 매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이 두 기관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도병마사를 보시면 병사와 말을 이용하는 기관이다 라는 걸 아시면 국방을 관리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고려의 정치제도는 당나라와 송나라의 것에서 고려의 것까지 융합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참고로 알아둘 것은 대간이라는 직책인데 어사대에서 관리를 감찰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대간이라 불렀습니다. 이 대간이라는 사람들은 정치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관리들을 감시하거나 사회 풍속을 단속하는 일도 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려의 지방행정 제도를 한번 보죠. 고려는 나라를 5개의 도로 나누었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 있는 이 북쪽 지역에 붙은 곳은 2개의 계라는 지역으로 나누어서 5도 양계로 구성이 됩니다. 5개의 도는 더 작게 군과 현으로 다시 나누었고 각 도에는 안찰사라는 장관을 파견하여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국경을 방어하고 있는 북계와 동계, 양계는 병마사라는 장관을 파견하여서 나라를 지키게 했습니다. 안 헷갈리려면 안찰사는 안전하게 관찰하는 사람, 안찰사, 병마사는 병사와 말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양계, 국경지역에 배치가 된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죠. 자, 그럼 수도는 어딜까요? 수도는 여기 개경입니다. 이 개경 주위를 경기라고 불렀는데 이 경기에는 수도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서울 주변의 이름을 경기도라 하는 것과 비슷하죠. 자, 수도는 이 개경 말고도 평양의 서경, 경주의 동경까지 해서 총 3개의 수도를 두었습니다. 이를 삼경이라고 하죠. 개경, 서경, 동경 이렇게 3경이었으나 고려 숙종 때 이 동경 말고 지금의 서울에 해당하는 남경을 수도로 삼으면서 개경, 서경, 남경으로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지방 행정제도는 5도 양계, 경기, 삼경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외에도 특수행정구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중 향과 부곡이라는 곳은 농업을 담당하는 곳, 그리고 소라는 곳은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곳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 지역을 벗어날 수도 없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도와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기는 했으나 지역의 수가 많다 보니까 모두 지방관을 파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현에 사는 호족 출신을 향리라고 하여서 그 마을의 리더로 선정하여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향리들은 자신의 자손들에게 향리를 세습하거나 과거 시험을 봐서 수도로 가는 경우도 있었죠. 이번엔 나라를 지키는 군사 제도를 보겠습니다. 수도인 개경에는 왕과 왕이 사는 곳을 보호하는 2개의 군사인 이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경 주변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6개의 군사들인 유기도 두어서 2군 유기가 수도를 지켰습니다. 자, 지방인 오도 양계도 군사가 있었는데 5개의 도에는 주현군이라는 군사들이 그 도를 지켰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 있는 북계와 동계인 양계 쪽에는 주진군이라 하여서 더 강력하고 수도 많은 군사를 배치하였습니다. 당연히 국경과 맞닿아 있으니까 침략에 맞서려면 강한 군사를 배치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관리 등용 제도를 보겠습니다. 즉 공무원을 뽑는 방법인데, 광종 때 쌍기의 건의로 생긴 과거제라는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시험의 과목도 몇 가지 나누었는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평가하는 문과, 얼마나 잘 만드는지를 평가하는 잡과, 우수한 승려를 뽑는 승과가 있었습니다. 문과는 글을 잘 짓는지 평가하는 제술과, 유교 경전을 얼마나 잘 읽었는지 평가하는 명경과로 또 나뉠 수 있었고, 여기서 합격하면 문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잡과에 합격한 사람은 기술관이 되었고, 승과에 합격한 사람은 더 높은 승려인 승계를 주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고려에는 아직 북과가 없었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무예를 평가하지 않고 눈에 띄는 사람을 그냥 스카우트하는 식으로 무장을 뽑았죠. 하지만 이렇게 모든 관리가 시험을 본 건 아니었고, 음서라는 제도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음서라는 것은 왕족, 공을 세운 공신, 고위 관리의 자제를 시험 없이 관직에 등용시키는 것으로 백으로 취직하는 신분에 의한 제도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